능력에 따른 승진, 이걸 능력주의라고 하죠. 또 뭐 시험 성적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 이걸 또 능력주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아요. 자, 밑에 있는 글이 능력주의에 대한 옹호의 글이에요. 전 뭐 능력주의를 무조건 비판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능력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능력에 대한 평가가 올바른 거예요. 시험으로 모든 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대통령도 시험으로 뽑고 국무위원들도 다 시험을 뽑고 국회의원도 시험을 뽑고 이래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시험이 분명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모든 걸 맞출 수 없으며 또 뭔가 결함이 있죠. 시험을 내는 사람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결함으로 잘못 뽑아서 시험 잘 보는 학생이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는 학생들도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능력에 대한 평가다라는 거예요. 구글 AI에 검색해 보면 능력과 상관없이 승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사회적 기술, 감성지능, 상사와의 관계가 좋다든지, 또 정치적 능력 등이, 그러니까 정치한다고 하죠.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정치를 잘해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뭐 이런 거죠. 능력을 뛰어넘어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도 느꼈던 상황이라 공감이 됩니다. 특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상사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상사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적당하게 일을 해야 돼요. 너무 뛰어나면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죠.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근데 부하 직원 잘 관리하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이긴 한데, 또 반대 의견을 보면 피터의 법칙이라고 있다 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점점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만 그 능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영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해 자동차를 많이 팔아요. 이 사람을 이제는 관리자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업에서 자동차를 파는 것과 관리자는 능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을 잘하는 것은 그 관리를 잘한다와 어울리지 않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름에 알고 있는 히딩크라는 우리나라의 명 감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명 감독은 옛날에 축구를 잘했느냐? 명 감독인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차범근보다도 훨씬 유명하지 않, 독일에서도 그렇고 차범근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는 선수일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감독위원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감독이 되세요. 이와 같이 감독과 선수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수일 때 잘했지만 감독이 되고 못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축구는 못했지만 감독이 되는 사람들도 꽤 있죠. 하여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만 실제로 능력이 그에 맞는 수행 능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영어 강사도 마찬가지긴 해요. 영어 강사인데 영어는 원어민처럼 잘하는데 영어는 못 가르쳐. 이럴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속한다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어민으로서 국어를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 가르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또 강사와 똑같이 감독과 똑같이 종합 전술을 알아야 돼요.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죠. 근데 감독은 그걸 뛰어넘어서 종합적인 기술적인 또는 전술적인 여러 가지를 다 습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더 감독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어 강사는 감독입니다. 딜버트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전북대학 교수님 강문준만 교수라고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직원보다 무능력한 직원이 조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칙. 만화가 스콧 애덤스가 자신의 만화 딜버트의 독자들이 보내준 직장 사례를 통해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딜버트의 법칙은 이거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혁신이나 변화를 꺼리는 조직이 대부분 대기업들이 그러하죠.
또는 큰 조직일수록 그러합니다. 조직이 이를 벌리는 똑똑한 직원보다 회사에 적은 타격을 입히는 무능한 직원을 선호한 결과로 나타났다.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펩시콜라가 있고 코카콜라가 있죠. 여러분 보기에 코카콜라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새로운 혁신을 원합니까? 혁신을 원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은 그걸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정치학에서는 최고 권력자, 뭐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무능한 직원을 고위직에 승진시키는 것을 부정의 선배라고 한다. 이거 우리나라 아닙니까? 윤석열 자신의 고위직 직원들을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을 뽑아놨다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로 볼 수 있었어요. 이거를 반론하기 힘들 거야. 아마 여러분들 전부 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구테타를 어떻게 했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 뭐. 그러니 우리는 딜버트의 법칙을 체감을 했습니다. 이 12.3 내란 사건으로 윤석열을 보면서 왜 저런 사람들을 뽑았을까를 했더니 역시 딜버트의 법칙이 통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생각해 봅니다. 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Society, 사회는 should allocate economic rewards, 경제적 보상이나 position responsibility, 책임 있는 자리를 할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merit, 그 어떤 공적에 따라서. 이게 능력주의죠. 이런 것은 굉장히 appealing, 매력적이죠. For several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로 매력적입니다. These reasons, 두 가지 이유, 이 두 가지 이유가 좀 나올 거죠. 이 두 가지 이유가 generalized version of case, 일반화된 버전의 경우가 되겠죠. For merit, 그 공적에 대한 in hiring efficiency, 고용의 효율성과 fairness, 공정성이란 점에서 포괄적인 버전의 케이스다. 첫 번째는 economic system, 경제 시스템은 reward effort, 노력에 대한 보답을 해주고 initiative, 진취성, 탤런트, 재능 이런 거에 보상해주는 그런 경제 시스템은 이거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Is like to be more productive, 좀 더 생산적인 경향이 있다. Want to pay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the same, 똑같은 월급을 주기보다는 regardless of the contribution, 기여에 따라서, 그렇죠? 기여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기보다는 무관하게, 무관하게 똑같이 주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hands out desirable social positions,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적 지책을 그냥 favoritism, 내가 널 좋아해 같은 편애 같은 걸 기초로 해서 나눠주는 그런 것보다는 더 낫죠, 사실. rewarding people, 사람들에게 risk, 엄격하게 their merit, 그의 공적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것은 또한 versus fairness, 그런 공정함이라는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죠. It does not discriminate, 그것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Any basis other achievement, 그러한 성취 말고 다른 어떠한 걸로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취를 했는가, 성취 안 했는가. 네, 이게 바로 이제 성과주의죠. 그러니까 성과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했던 인터넷 강의 인강회사가 직원들에게 아무튼 매출, 성과를 강요하다 보니까, 성과주의다 보니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통으로 묶어서 파는 거 있죠. 이걸 패키지라고 하던데, 패키지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학원가에. 1년치를 다 묶는 거예요, 1년치를. 그리고 강사 하나 거가 아니라 많은 걸 묶는 거죠. 이걸 통째로 팔았어요, 1년치를.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당시에 수강료가 대략 뭐 3만원, 4만원 할 때니까 이거를 한 20만원에 파니까 어떻겠어요? 뭐 100개만 팔아도 금액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회사가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렇게 팔고 나니까 1년 동안 매출이 없는 거죠. 이 하나 팔고 나니까. 그동안은 손가락 빠는 거예요. 딱 이때 매출을 하고 1년 동안 손가락 빠는 겁니다. 뭐 이런 현상들을 보고 나중에는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에 다 팔고 그때 있었던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걸 진행한 사람이 성과를 봤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한 번에 다 팔고 지속적인 지속력이 없는 거죠. 순간적으로만 이득을 보고 끝낸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능력제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결과가 돼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 뭐 의대를 가잖아요. 그 의대 간 학생들이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말다시피 네덜란드는 의대를 어떻게 가죠? 그냥 가요. 손 들면.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예. 시험 봐서 안 가요. 네덜란드는. 그거 보면 의대는 꼭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 누구나 원하면 해라. 그렇죠. 그리고 잘 이겨내서 잘 버티고 나가면 의사증을 준다.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이 평가 제도는 결국에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시험으로 커트라인을 딱 자를 것인가? 아니 다 들어와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리고 실제 능력은 네가 와서 보여줘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너무나 많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봤고요. 히딩크를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자신만의 소질이 있습니다. 나는 영어 강사인가? 아니면 감독인가? 감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어 유튜버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고 있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말이 아니라 말 자체를 잘해야 돼요. 한국말을. 싹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면서 부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나 저는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사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러나 감독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100점을 주고 싶어요. 저 스스로에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된다라고 저 스스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강사라는 선수로서는 모르겠는데 감독으로서는 좀 괜찮지 않나. 전 세계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 사례를 뒤져봤고 그 사례들도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어떤 공통된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도 봤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구상을 했죠. 이 전략을 이제 강의로 만들었고요. 단지 한국말을 재밌게 못한다는 거 학생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약간 뭔가 오버하는 액션도 하고 욕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이 좀 강사로서는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온라인은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뭐 정보 전달하고 이런 게 있고 제 의견을 제 어떤 생각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는 꼭 영어 강의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주면서 동시에 영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영어 강사가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1타 강사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요? 이것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1타 강사라는 게 쓸데없는 얘기 좀 해볼까? 1타 강사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본 거죠? 능력을? 돈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1타 강사는 1타 영어 강사가 있다 합시다. 영어니까 저는 있다. 이분은 능력주의가 뛰어난 거죠. 왜? 학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근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게요. 영어 강사의 능력이 뭐죠? 영어를 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는 사람에게. 그래야 지속력이 있죠. 지속력이 아니라 이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강의잖아요. 근데 1타 영어 강사와 영어 잘하게 하는 것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주의가 돈만 보고 능력주의가 맞는데 말을 잘해서 그럼 영어라는 그 자체, 영어 강사의 존재 의무, 영어 강사의 존재 의미가 뭐죠? 영어를 잘하게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을. 근데 이걸 망치면은 그게 능력이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축구를 못하는데 인기가 많아. 그럼 그거는 축구 선수로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힘들긴 하죠. 구단주 입장에서는 그러죠. 구단주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축구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어는 분명 영어를 잘하게끔 그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1타 강사가 실제로는 1타 강사가 된다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